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장문형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문화 차이라는 주제로 쓰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고향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화가 달라서 실수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는가?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초급 2, 12과에 보면 실수 관련 어휘 및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보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윗사람에게 반말을 하다. 자,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는데 친구에게 말하는 반말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윗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윗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실수를 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에 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석이 무엇인지 몰라서 노약자석에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노약자석에 앉다. 또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거나 또는 받을 때 한 손으로 하지 않고 두 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다 또는 한 손으로 물건을 받다. 이런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곳도 있죠. 그런 문화 차이로 인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당황하거나 또는 창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다, 창피하다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쓰기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무 큰 문화 현상에 대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작은 문화 차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한국의 문화 중에서 아주 작은 차이를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하는 방법이나 또는 음식 문화가 다르다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데 한국에서는 놓고 먹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높임말이 어려워서 실수를 했다든지 해서 인사 방법, 음식, 높임말 등 한국 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그 문화 때문에 실수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실수를 하거나 힘들었는데 그 문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고향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손을 흔들며 인사해도 됩니다. 자, 한국과 고향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고향에서는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이런 문화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가 달라서 실수한 적이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 고향에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윗사람에게 똑같이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당황했습니다. 자, 내가 고향에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똑같이 인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습니까? 자, 한국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윗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한국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윗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네,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제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기를 했는데요. 요 쓰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과 우리나라는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께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흔들거나 안아주면서 인사한다. 나는 처음에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특히 어른들께 인사할 때 실수를 많이 했다.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인사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더니 모두들 이해해 주었다. 지금은 실수하지 않고 어른들께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잘한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고향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국과 우리나라는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다른 점.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께 애게의 높임말이죠. 애게의 높임말은 깨 이렇게 쓰죠. 깨 높임말. 자, 어른들께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흔들거나 또는 안아주면서 인사를 한다. 고향의 인사는 손을 흔들거나 안아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요.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가 달라서 실수한 적이 있는가? 자, 실수했어요? 질문했는데요. 나는 처음에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특히 누구에게 더 실수했냐면 어른들께 인사할 때 실수를 많이 했다. 어떻게 인사를 한 거예요? 손을 흔들거나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는가 말했는데요. 자,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어를 배우고 또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배워요. 그쵸?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인사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더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과 고향의 인사법이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법을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설명했더니 모두들 이해해 주었다. 자, 어떠니 했더니는요. 과거 사실에 과거 사실이나 상황이 뒤에 문장의 결과를 낳는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어떠니, 했더니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이 내가 경험한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원인이나 이유가 돼요.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서 뒤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를 말하고요. 어떠니 했더니를 쓸 때는 주어가 내가가 됩니다. 주어가 항상 1인칭입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인사법을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이해해 주었어요. 자, 지금은 실수하지 않고 어른들께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잘한다 해서 자, 이제는 한국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점, 차이점을 여러분이 말해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실수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실수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고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쓰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초급 2에 12과 하고요. 그리고 중급 2 4단계 중급 2에 16과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쓰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